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전에 제작해서 업로드가 된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갔는지 동결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3월에 있을 빅 이벤트 2개 이것을 추가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력을 보시면요. 19일하고요. 20일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19일은요. 일본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 날이고 20일은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두 개 다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하고 미국 두 개의 나라의 기준금리가 왜 도대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미국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는 4.5%예요. 대한민국이 3%인데 여기서 동결이냐 내려가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우리보다 높아요. 4.5%에서 3월달 기준금리 발표를 할 때 내려갈 것인지 동결을 할 것인지 이거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대한민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한국 기준금리는 내리고 미국이 동결을 한다고 하면 기준금리 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환율에 대한 압박은 한층 더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 3월에 있는 미국 기준금리를 반드시 바라보셔야 되는데, 미국 상황도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잘 아는 트럼프 아저씨고요. 연방준비제도 파월 아저씨입니다. 의장이죠.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트럼프는 야, 금리 내려. 기업도 더 돈 편하게 빌리고 먹고 살자. 군소리 하지 말고 금리 내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파월은 12월 달, 1월 달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나는 매파적이다. 나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지금 더욱더 지켜봐도 된다. 이번 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양쪽이 말하는 게 지금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것을 왜 봐야 되냐면요. 뉴스만 보더라도요. 지금 최신 뉴스예요. 뉴스를 보게 되면 관세를 15번 외친 트럼프, 하나님, 아내, 가족, 그 다음이 관세다. 그만큼 트럼프는 현재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고 물러설 의지가 1도 없습니다. 반드시 관세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취득할 그러한 계획인데요. 이러한 관세가 왜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만들었어요. 현재는 FTA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판매세 5%만 붙어서 미국 소비자에게 105만 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관세를 10%를 매겼다고 쳐볼게요. 다른 나라는 25%를 때리고 그러는데 한국하고는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10%만 관세를 매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100만 원짜리 차가 관세 10%를 맞고 판매세 5%를 맞고 소비자에게 가게 되면 115만 원이 되죠. 그러면 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그만큼 물건의 값이 올라가는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물건의 값이 올라갔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쳐봅시다. 금리 인하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만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많이 풀리니까요. 근데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거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 물가는 올라가죠. 이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한 효과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말고 그냥 관세 인상만 놓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이 관세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올라간 만큼 소비자 가격이 상승이 되겠죠. 그에 따라 체감하는 물가가 상승이 되고, 물가 상승 결국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온다. 금리 인하하고 관세 인상 두 가지가 같이 오면 더블 인플레이션이죠. 얼마만큼 이게 심각하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파월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 정책을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를
책정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기준금리를 관세 때문에 동결을 하게 되면 한국은 기준금리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파올 거예요. 지금도 환율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환율의 여파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원달러를 방어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인데, 이 갭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하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진짜 머리가 아플 건데요. 혼자서 예측을 좀 해봤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여러모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장 먼저 본 게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월 달로 넘어오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해서 파월은 지금 높은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가 잡히질 않네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파월이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다음으로 본 게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를 봤습니다. 고용지수가 좋을 때는요, 금리가 좀 높아도 돼요. 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있고 그만큼 사람도 잘 뽑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런데요, 고용지수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기업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고용지수를 보게 되면 금리를 낮춰야 되게 생겼습니다. 뭔가 금리를 좀 낮춰도 되는 그러한 이유를 여기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통화 지표를 보니까 통화 지표는 어느 정도 안정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년 넘어서 이때 좀 엄청나게 풀렸죠. 엄청나게 풀린 상태로 크게 변동폭 없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제가 미국이 아주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고용지수는 금리를 좀 내려도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확률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과연 파월의 선택은 어떨지 우리가 3월달 미국의 이러한 기준금리를 반드시 봐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지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내렸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로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을 넘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봐야 될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일본이냐면요, 가깝지만 먼 나라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하고 뭐 좋은 적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최신 뉴스를 보게 되면 일본의 물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물가도 오르지도 않고 국민들의 월급도 오르지도 않는 이러한 세월을 20년 이상 길게 맛본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물가가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다시 꿈틀꿈틀, 이 움직임이 언제 폭발적으로 올라갈지 몰라요. 일본도 버블 경제라고 하는 한국을 뛰어넘는 진짜 이 도라이 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주의를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가, 그 다음에 금리, 이거보다 우리가 엄청나게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건요, 환율입니다. 환율. 엔달러 환율인데 150엔이 무너졌다. 이게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잘 보셔야 되냐면요, 이 뉴스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1.7%포인트 상승했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맞물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엔화 가치도 올라가죠. 엔화 강세가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전 세계가 휘청했던 그러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본이란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일본은 금리가 아주 저렴해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보여줬던 게 일본이거든요. 제로 금리 또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일본에서 엔화를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받은 돈을요, 달러로 바꿔요. 달러로 바꿔서 다른 여러 가지 나라, 뭐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여러 가지 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일본 초저금리 1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자,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다 투자를 해요. 그랬더니 10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만 원은 내가 먹고 100만 원은 다시 상환을 하면 돼요.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원금 그대로 상환을 하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수수료 떼고 4만 원 수익을 본 거예요. 내 돈 크게 쓰지도 않고 일본에서 엔화를 대출받아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마법 같은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발생을 했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본에서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도 조금 올라가겠죠. 해외로 나간 엔화가 대거 회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죠. 그러면 엔화, 화폐 가치가 상승하죠. 엔달러 환율 하락을 합니다. 이 하락을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원래 1달러에 150엔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수익을 본 것도 없고 투자를 했는데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똔또이야, 똔또이. 번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어. 그러면 에휴,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 다시 150원 그대로 상환하면은 끝입니다. 끝. 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해서 1달러가 140엔이 되는 순간 나는 해외 투자로 잃은 것도 없고 이익을 본 것도 없지만 내가 갚을 때는 6.6% 손실이 나와버립니다. 10엔이 빠지면 6.6% 손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던 이러한 돈들이 다시 미친 듯이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앉은 자리에서 손실이 그냥 계속 나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로 뿌려져 있는 돈이 얼마냐? 1,6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한국은행이 얘기를 해요. 약 23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굵직굵직한 게 230조고요. 실제로는 500조가 넘어간다는 이러한 해석이 많은 그러한 엄청난 자금의 흐름이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될 건 뭐죠? 기준금리도 봐야 되지만 결국은 기준금리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엔달러 환율을 여러분들이 아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동결하나 기준금리가 움직였을 때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바뀌나를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입니다. 보시면 제가 마이너스 금리가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러다가 24년 3월에 와서 금리 0.1%로 쭉 가다가 24년 7월 이때 금리를 한번 올립니다. 24년 7월에 금리를 올리고요. 8월에 가가지고 이게 사건이 한번 터졌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일제히 빠졌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제히 빠지고 9월달 넘어가서까지 그 2차, 3차 파도가 덮쳐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도 결국은 기준금리가 움직였고 거기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월달 일본이 어떻게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엔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일본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고 뭔가 눌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긴 한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미국이겠죠. 미국은 싫어하겠죠.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3월은 아주 혼돈세가 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기준금리나 또는 동결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관세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데 또 나머지 걸 보면 안 그렇단 말이죠. 이 불투명성이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일본이 30년 만에 기지개를 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엔화 강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휘청하는 순간을 다시 한번 맛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안 움직일지 몰라도 그래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 다음으로 트럼프는 늘 그랬습니다. 달러 강세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일본마저 엔화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발표를 안 보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리든 동결하든 환율 압박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이 1,430원, 1,44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껑충 뛸 수도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면 아이구야 한국은 가운데서 진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2월 달 한 차례 정도는 조금 금리 인하를 우리가 안 하고 동결을 하고 한 번 더 넘어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러기에는 국내 상황이 이렇게 지켜볼 정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연 3월 일본하고 미국 두 개의 큰 이벤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유심히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